예, 안녕하세요. 조 사장입니다. 오늘은 그 사장님들 중에서 안타까운 사연 같은 거를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. 사장님들이 너무 착해서 좀 억울해지는 케이스. 이제 막 소위 말해서 내상 입는다고 하죠. 약간 정신적으로.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음. 보통 이제 사장님들이 직원들한테 잘해줘야지 이제 직원들도 이제 회사를 위해서 또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직원들이 제공하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퀄리티도 좋아지고 그래서 또 이제 회사가 좋아지고 돈을 또 잘 벌고 이렇게 사업의 선순환을 꿈꾸는 사장님들이 많이 있죠. 굉장히 좀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. 네, 그런데 그렇게 직원들한테 잘해주는 것도 좀 영리하게 잘해주셔야 합니다. 오늘은 직원들한테 너무 잘해줬다가 오히려 이제 피해를 보는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. 일단은 상여나 선물 이런 회식 같은 거를 좀 약간 진짜 굉장히 좀 잘 챙겨주시는 사장님들이 있어요. 일단은 직원들은 좀 약간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좋은 걸 받으면은 당장 굉장히 좋아해요. 그런데 그게 내 그 어떤 사장님의 수준보다 훨씬 더 좀 너무 과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회사가 좀 어려워졌을 때 그만큼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매번 좋은 호텔에서 회식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동네 삼겹살집에서 이제 회식을 한다 그러면은 뭔가 이제 직원들한테 우리 회사 좀 약간 되게 안 좋아진 거 아니야? 이런 좀 약간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는 걸 수 있어요. 그런 것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이거보다 이제 좀 진짜 안 좋은 상황은 직원들한테 급여를 주는데 급여 외에 돈을 좀 챙겨주는 게 있죠. 가끔 그러신 사장님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좀 약간 멀리서 오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좀 교통비라도 좀 더 챙겨주는 거죠. 또는 이제 복리후생 명목으로 정해진 급여보다 돈을 좀 더 줄 수 있어요. 그런데 이게 가끔 주면 상관없는데 또는 이제 그때그때 좀 약간 맞춰서 준다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뭐 항상 이제 매달 10만 원씩 준다고 쳐볼게요. 만약에 그랬을 때 아무래도 이제 좀 이것도 역시 사장님들이 형편이 좀 약간 안 좋아졌을 때 이번 달은 10만 원 못 챙겨주고 한 5만 원 챙겨줄게. 이렇게 하면은 직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매달 받던 급여가 줄어들었다고 오히려 이제 사장한테 성을 낼 수도 있어요. 감사한 게 아니고 오히려 줄었을 때 사장님들한테 항의하는 거죠. 내 급여가 왜 줄었냐? 그럼 이거 원래 챙겨주는 거였어. 그냥 안 줘도 되는 건 내가 챙겨주는 거였어. 라고 해도 직원들은 오히려 좀 약간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 감사했다. 또는 이제 5만 원도 감사했다. 이게 아니고, 정해진 급여를 못 받았다.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. 사실, 그러니까 사장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억울하죠.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말로 대화를 잘 풀어보면은 직원들이 나중에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. 일종의 좀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, 제가 이제 세무를 하는 입장에서 진짜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. 사장님들이 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, 바로 이제 그냥 직원으로 고용을 하는 게 아니고, 프리랜서로 고용을 하시는 사장님들 있잖아요. 근데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정해진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, 어떤 이제 시간에 비례해서 또는 이제 성과에 비례해서 돈을 줘야 된단 말이죠. 그런데 이렇게 성과가 없어도 이제 프리랜서를 위해서 야, 그래도 너가 이제 요즘은 내가 사장인데 일이 별로 없어서 돈을 잘 못 챙겨주네. 그래서 최소한 몇십만 원은 일정 금액을 너한테 좀 챙겨줄게. 이렇게 하는 케이스예요. 프리랜서는 사실 고용된 입장은 아니에요. 그래서 나중에 프리랜서가 일을 그만둬도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게 원칙입니다. 그런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프리랜서가 사업주랑 계약을 맺을 때도 서로 다 얘기를 해놨어요. 너 프리랜서기 때문에 퇴직금 없는 거 알지? 그러면 이제 그 사람도 당연히 알죠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이라고 통보를 하고 딱 계약이 끝났을 때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. 근데 당연히 안 줘도 된다고 생각했던 퇴직금이 그 최소한 보장해줬던 그 금액 때문에 줘야 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은 노동법상 이제 근로자랑 근로자가 아닌 자를 이제 구분짓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 근로자가 이 회사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. 그런데 내가 그 직원을 위해서
최소한의 금액을 이렇게 딱 줬잖아요. 그게 이제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하게 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게 한 걸로 보일 수 있어요. 다시 말해서 근로자성이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렇다면은 나중에 그 프리랜서가 그만뒀을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. 사장님은 그래도 이 직원을 위해서 그래 넌 나중에 퇴직금도 못 받는데 그래도 있을 때만큼은 내가 좀 잘 해줘야겠다 라고 하고 줬던 그 금액 때문에 나중에 퇴직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. 근데 이게 뭐 한 1, 2년 일하고 가시는 분들은 퇴직금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5년, 10년 이렇게 일하시던 프리랜서가 그만두면서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나게 큰 지출이 나올 수 있죠. 특히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 업종이 학원업이라든가 약간 미용실 이런 쪽이 좀 항상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래서 사장님들은 직원들에게 자신의 어떤 마음을 베풀 때에도 전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. 특히 이제 돈과 관련해서는 정말 계속 그렇게 줄 게 아니면은 차라리 생색을 내세요. 이게 지금 이게 굉장히 특별한 거다. 이거는 급여가 아니다.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줘야 됩니다.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. 실제로 이제 자금을 이제 급여를 이체할 때도 거기에다 뭐 적요라든가 이런 거 받는 분 이런 거 쓰는 게 있잖아요. 거기다가 그런 내용을 좀 상세하게 적어주세요. 좀 약간 사족인데 퇴직금을 지급할 때도 반드시 그 적요란에 퇴직금이라는 단어를 기입해서 주도록 하셔야 됩니다. 별건 아니긴 한데 나중에 그거는 상여다 또는 이제 급여였다 이러면서 아직 퇴직금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. 진짜 가끔 있는데 이거 한번 당하면 굉장히 억울하거든요. 그래서 물론 이제 나중에 소명이 다 되긴 하는데 정말 골치 아프죠. 이런 거 있으면은. 네.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장님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. 이상 조 사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